오늘의 슈퍼매치 2017 중국 갑조리그 17라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천야오의 9단의 대국, 박여운 구단과 판일러 6단의 대국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두 판 모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반전 승부처에 돌입하게 돼 있고요. 우선 박정환 선수의 바둑 같은 경우에는 초반 첫 출발은 좋지 않아 보였지만 그 후에 여러 번의 바꿔치기 그리고 변화가 생기면서 지금 대혼전의 양상이고요. 네. 박영훈 선수의 바둑은 초반부터 잘 풀려서 형세는 좋은데 이 판일러 선수의 버티기가 이제 막 돌입한 장면이거든요. 네. 앞으로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박여운 구단이 판일러 6단의 주특기를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박정환 구단과 천야오의 9단의 대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중앙을 크게 키워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마지막 박정환 구단의 수가 귀를 젖혀간 거였는데요. 천야오의 구단이 받질 않았죠? 지금 이 수에 대해서 이렇게 받으면 이 교환 자체가 백이 득입니다. 여기를 따고 따냈을 때 원래는 나중에 젖히면 흙이 이렇게 밀어서 두 점을 살릴 수도 있는데 이 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백이 이득이죠. 그래서 천야오 선수가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좌변을 아예 그냥 눌러 막았고요. 지금 이 바둑은 중앙 쪽이 과연 몇 집이 날지 좀 예측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참 앞으로 두어 나가기가 힘든 그런 스타일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서 경계선이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그어질지 아니면 한 칸 밀려서 그어질지 이게 그냥 덤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럼 엄청나죠. 흑의 집은 그래도 예상이 되는데요. 네. 확정가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백집은 중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느 경계선으로 집이 나느냐 굉장히 어렵고, 자, 좌변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일단 네, 지금 사석이 한 5개 정도 흙이 많아 보이고요. 10집에 흙집이 한 73집 정도 납니다. 지금 대략 100의 경계선이 이 정도까지 확정가라고 본다면 느낌은 비슷합니다. 그런가요? 네, 이쪽이나 혹은 약간 더 대략 한 이 정도로 이제 집의 경계선이 그어진다면 그 자체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흙이 여기를 밀어가면 이 101점이 들어간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건 제가 개가를 해보고도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그럼 이런 상황일 때 백이 수익기를 해야 할 만한 게, 여기서 이 중앙으로 젖혀서 중앙을 만들고 하변을 상대방에게 줬을 때 계산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점을 움직였을 때 또 중앙이 견제되는 그 그림을 예상해서 형세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박정환 구단은 젖혀갔거든요. 네. 서로 집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중앙에 집을 내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를 젖히면 젖혀서 그냥 경계선이 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제일 쉬운데요. 네, 이건 정말 쉬워요. 네, 마지막 이제 여기는 안 두고 이쪽 붙이는 걸 좀 방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순간 흙집이 한 95로 불어납니다. 20집이 넘게 불어났죠.
큰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은데 이 계간은 흙이 좋아 보이네요. 너무 크게 났나요? 그리고 백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의 약점을 지켜야 돼서 네. 약간 불안합니다. 끊어갔습니다. 아, 지금 하편의 맛이 있죠? 지금 이쪽을 끊고 따내면 수가 나기 때문에 네. 흙이 아래쪽을 단수 쳐야 될 것 같고 이쪽 아, 단수를 친다면 아까랑 경계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딸 때 이렇게 둔다면 이거는 방금 전에 이쪽을 밀린 것과는 차이가 상당하죠. 그리고 혹시 이걸 노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주변이 워낙 두터워서 네. 이 수익기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방금 전에 그 경계선을 쉽게 긋는 걸로는 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주환 구단도 노림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도를 아래쪽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건 여전히 이제 이렇게 네. 나가 달라는 거죠. 이렇게 나가서 둔다면 네. 이제 중앙을 두들겨 맞고 아까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자세로 중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단수 칠 때 느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요.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여기를 아래를 끊고 이쪽을 따내면 또 팬가요? 네, 이으면 여기를 넘어가서 지금 패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수로 추측컨대 박정환 구단이나 천야의 구단이나 여기를 단수 치면 지금 여기를 늘어가는 거에 대한 변화를 보고 있었네요. 네. 갑자기 또 한 번의 대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거 이제 좌상 쪽밖에 흙은 패감이 없거든요. 네. 천영의 구단이 젖혀간 걸로 만약 한 칸을 뛰어갔다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건 계산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젖혀간 거겠죠? 지금 아까 이제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여기를 젖히고 끊고 단수 치고 이었을 때 흙이 약간 좋아 보였습니다. 네. 한 반면 10집 정도? 근데 그게 여기 한 칸 뛴다면 네, 젖히지 않고 여기를 한 칸 뛴다면 중앙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고 백 네. 모양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그건 백이 좋아요. 그래서 천여회 구단도 버텨가면서 패가 나왔는데요. 패감을 썼는데 받질 않고요.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는 안전한 거겠죠? 아니요, 수익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한 칸을 뛰면 네. 살긴 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면 치받고 치중 가서 잡으러 오면 여길 끼워서 다시 패가 되겠네요. 이쪽을 두면 이렇게 패가 되고요. 여기서 이쪽을 빠지면 아까처럼 패는 아니네요. 이건 살았죠. 네. 근데 대신에 이제 백이 살더라도 이렇게 처리가 되면 여기에 호구가 선수여서 아래쪽이 다쳤을 때 네. 일단 뭐 흙도 가치가 크긴 큽니다. 대신에 여기는 완전히 초토화되었죠. 느낌은 살기만 하면 백의 성공인데요. 그게 더 크게 사는 방법입니까? 붙였을 때 맛이 어떤 거죠? 네, 수가 날 것 같은데요. 이건 수가 납니다.
지금 장면에서 일선 호구 치면 수가 났죠. 이렇게 이어주면 여길 네. 젖혀서 지금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인데 이렇게 두면 네. 젖히면 패가 됐고요. 네. 여기를 두면 치받아서 이것도 그냥 사는 그림은 잘 안 보입니다. 이것도 패예요. 뭐 이술은 여기만 끊어도 패니까 이거는 이야기가 다른데요. 아까 그냥 한 칸 띄었을 때 흙도 다른 버티는 수순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별로 안 보입니다. 이거 한 칸 띄고 여기를 어디를 두더라도 끊으면 살았기 때문에 흙이 이곳을 둬야 하는데 치받았다면 쉽게 살아 있는데요. 흙이 먼저 이곳을 젖히면 그땐 치받고 들어가서 일단 패만 나도 지금보다 못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건 먼저 여기를 끊고 이쪽을 단수 치면 살았습니다. 또 한 번의 패가 등장합니다. 지금 추측 가능한 시나리오는 둘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박정환 구단이 이쪽을 아까처럼 한 칸 띄고 치받아서 살았을 때에는 여길 치받으면 이쪽을 꼬부려야 되고 여길 젖히면 이쪽을 막고 찌르면 받고 여기 호구 치면 또 두 집 내고 살아야 돼요. 지금 백돌은 여기 없습니다. 네. 이렇게 살았을 때 실전에 그냥 패가 안 나고 살았다면 집이 그래도 한 5집은 나는데 지금은 2집밖에 안 나니까 네. 이제 거기서 오는 차이가 형세에 결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네.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이 일선 호구를 깜빡해서 지금 대마가 패가 나는 것을 미처 발견 못했다는 것이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두 가지 모두 가능해 보여요. 네. 박지환 구단의 평소 수익기로 보면 지금 저 패를 못 보는 건 뭐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서 네. 당연히 봤을 것 같긴 한데 흐름은 여기서 살기만 하면 흑의 연타보다는 하변 쪽에서 백이 얻은 이익이 커 보여서 과연 이걸로도 부족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뭔가 확률은 그래도 박주환 구단이 저 패를 봤음에도 지금 상황에서 한 3집 정도의 차이는 결정적이니까 네.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치받고 살아야 된다. 음, 이게 좀 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패가 났어요. 또 패감이 지금 좌하기 쪽에 좀 있고요. 하변에서 횟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받아야겠죠. 여기를 이렇게 연타하면 중앙 쪽에 백돌이 워낙 두터워서 이 흙은 살질 못합니다. 이렇게 다 들어간다면 아무리 좌상기를 흙이 잡는다고 해도 네. 이건 개가가 맞춰질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그쪽이 한 수로는 확실한 네. 횟감인가요? 아니 한 수로는 수가 나진 않아요. 네. 흙이 다음에 어디를 두더라도 백 여기를 꼬부리면 네. 이쪽을 이으면 딴에서 다시 단패죠. 네. 이쪽은 흙이 이어봤자 자충이니까요. 그러면 패를 옮겨갈 수도 있나요? 옮겨갈 수도 있고 대신에 옮겨갔을 때는 이 패는 더욱 복잡한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흑이 둬도 단패인데 네.
배기도도 단패예요. 아, 여기서 백이 해소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이 장면에서 흙이 여기를 틀어 막는다거나 혹은 중앙 쪽으로 단수 아, 치고 두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성 높아 보이네요. 근데 백도 지금 여기를 또 받아주자니 한 번 받으면 몇 번을 계속 받아야 되고 네. 그렇게 했을 때에는 다음 팩감 사용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아, 해소하네요. 오늘 몇 번째 바꿔치기입니까? 자, 패가 자꾸 옮겨지고 있는데요. 네. 흑도 지금 바로 패를 들어가는 것은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고 일단 천야회 선수도 하변을 제압한다거나 중앙을 두면서 패는 패대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일까요? 지금 중앙을 먼저 뒀어요. 박정원 구단의 이 판단력은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그렇네요. 정말로요. 지금 여기를 내려서면 흙이 이 상태로 놔두고 이곳을 단수 쳤을 때 중앙이 다 지어진다면 어차피 여기는 한 수로 해소가 안 되고 잡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 흙이 한 두 번은 더 연타할 수 있으니까 이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한 수 더 투자를 했고요. 이제는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아직까지는 근데 하변과 중앙이 정리가 되질 않았어요. 하변 연결을 하고 지금 빠르게 세워보았을 때 사석까지 흙집이 한 72집 정도 날 것 같고요. 지금 이곳을 아직 세지 않은 상태에서 30집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경계가 그어진다면 37집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를 지워가려고 하나요? 붙여갔습니다. 네, 붙여가는 건 뒤로 받는다고 제가 계산을 했고요. 그렇게 봤을 때 한 37집, 다음에 또 찝는 것까지 노리면 약간 더 작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35집? 만약 35집이라면 지금 100이 65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둑은 미세하죠. 네. 엄청난 변화가 생겼는데 일단 한 번 개가로는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박정환 구단 지금 완전 강하게 버텼죠. 제가 지금 뒤로 받았을 때 한 35집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만약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통한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집은 더 커요. 이렇게 단수 쳐도 지금은 이렇게 단수 치고 여기를 이으면 뒤에서 돌려서 경계선을 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흙이 이 그쪽 단수가 아니라 반대쪽으로 전체를 몰아가면요. 네, 그게 어렵습니다. 만약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네. 여기서 밀어가려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아예 그냥 끊어간다면 끊는 것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서로 수일기를 좀 많이 해야겠네요. 이 상황에서 지금 백이 들었을 때 여기는 지금 수가 많고요. 특히 치중 가는 것은 막아서 한 수 빠릅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빈 삼각 나오는 것까지 수일기를 해야 되네요.
이건 좀 어렵고, 그럼 백이 여길 젖히는 걸 보죠. 네, 지금 이것을 머릿속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슬아슬하지만 이것도 백이 꼭 된다고 볼 수는 없네요. 여기서 이쪽을 젖혀서 두면 여기를 끊어서 네. 오히려 반대쪽 백돌이 잡히죠. 그럼 현실적으로는 흑이 여길 끊고 치고 이렇게 나오면 백이 그냥 뒤로 경계선을 그어버릴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아까 이제 35집을 보고 있었는데 어차피 이쪽은 제가 계산에 넣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네. 딱 여기까지만 세고 흑 백이 30집이었죠. 그럼 아까 거기서 뒤로 물러선다고 해도 박정환 구단은 그냥 경계선을 긋기 위해서 막아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아까 그 상황에서 경계선을 그어도 한 38집은 납니다. 네. 아, 그렇게 처리가 되네요. 똑같이 처리가 된다면 현실적으로는 우직근 끊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흑도 했던 변화이고, 흑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면 여기서는 이쪽 밀어가는 것도 노릴 수 있습니다. 하나 두고 뭐 이쪽으로 밀어간다든지. 네. 그리고 아까 여기를 이었을 때도 사실 완벽하게 잡는 게 보이진 않았었고요. 중앙 수순만 정리가 되면 집의 경계선이 확실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아, 딱 여기까지만 해도 반대쪽이네요. 천여일 선수가 지금 쉽게 정리돼서는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돌이 하나가 더 투자가 됐기 때문에 중앙 백이 안 지킨다면은 더 위험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 지금 방금 전 장면에서 이런데 하변 쪽을 나와 끊는 것은 이미 이 돌 하나 교환되는 순간 좀 더 확실하게 이쪽으로 나왔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박정우 구단이 그쪽을 지켰습니다. 자, 이 교환으로 흑이 중앙으로 돌파하는 수는 이제는 없어졌는데요. 네, 이제는 없는데 지금 여길 젖혔죠. 이건 또 천야의 젖혔어요? 구단 네, 승부수입니다. 지금 이쪽에서 박정환 구단이 뒤로 물러선다고 봤을 때 그 경계선이 미세했잖아요. 근데 네. 박정환 구단이 여기까지 끊었단 말이죠. 여기까지 끊었는데 만약 이런 수가 없다면 그냥 이쪽을 지키고 백도 막는 정도의 그림이라면 아까 제가 35집을 봤었는데 지금은 16, 16, 20, 28, 30 40집이 납니다. 그러니까 천야의 구단이 이걸로는 이제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천야의 구단도 이쪽을 젖혀서 지금 최대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승부처에 돌입을 했습니다. 흑도 지금 네. 약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텼어요. 느낌으론 박정환 구단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워낙 지금 바둑이 계속 복잡한 데다가 변화가 생기고 바꿔치기 생기고 해서 형세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바둑인데 그 난국을 박정환 구단이 일단은 잘 타개낸 듯 보입니다. 천여회 구단도 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젖혀가면서 버틴 거겠죠. 네. 그 곳을 붙였어요. 다음에 이렇게 잡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백도 일단 그곳을 방어하면 뭐 별다를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하중앙 쪽으로 백이 젖혀가서 차단하는 수도 남아 있는데요. 흑의 약점이 지금 곳곳 눈에 보이거든요. 네. 지금 끊어가서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바둑의 양상으로 흘러가는 흐름은 아니네요. 중앙에서 승부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사석을 천야회 선수가 3개를 더 따내고 있습니다. 사석을 포함해서 네. 한번 중앙 경계선이 어느 정도 그어졌을 때가 만만치 않은지 한번 보죠. 사석이 3개고요. 3개면 9, 10, 11, 12, 20, 21, 22, 24, 30, 40, 46, 48, 50, 60, 62, 64, 66, 67, 68. 지금 이쪽 단수를 맞아야 한다고 보면 68집은 안 납니다. 일단 여기를 셌을 때 68에 네. 71집에 72집. 네. 아까랑 똑같습니다. 지금 72집이고요. 100은 4집. 일단 뭐 이쪽을 잡는 건 빼고 좀 확정가만 보겠습니다. 12, 20, 22, 23, 32, 33. 33집이에요. 그럼 지금 일단 39집의 차이인데 덤을 제하면 한 32집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100이 여기서 32집 내면 돼요. 그럼 아까처럼 경계선이 그어지면 무조건 100승이었죠. 네. 그럼 이쪽에서의 32집, 여기를 잡고 여기 조금 집이 나거나 혹은 아예 그냥 경계선을 이렇게 그어버리거나 네. 뭐 그런 쪽으로 가면 박정환 선수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느낌은 지금 싸움은 박정환 선수가 좀 우세해 보입니다. 흙이 정말 잘 처리돼야 미세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중앙이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천야회 선수의 이쪽 젖히고 붙이는 수는 정말 제가 100이라면 네. 가장 상대하기 싫은 수입니다. 지금 다음에 여기 단수도 선수죠. 네. 그럼 생각보다 탄력이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좋아 보이는데 마무리를 짓기는 좀 까다로운 네. 그런 형세네요. 잡혀있는 돌을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또 중앙을 견제하고 있어서 변화의 여지가 그만큼 많은데요. 또 유리한 입장에서는 변화의 여지 없이 그냥 간단하게 진행을 시키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천여회 구단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막상 지금 이쪽 흑돌이 쉽게 살아간다면 30집의 경계선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 생각보다는 네. 이제 저의 일감으로는 아까 판단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공격이 들을 것으로 봤는데 백도 이쪽에 약점이 있어서 볼수록 어렵네요.
어쩌면 중앙에서 흙이 집을 만들면서 살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그래도 뭐 큰 집이 나진 않으니까 사실 집이 나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천여우의 구단이 중앙에서 버텨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중앙 경계선이 어떻게 그어지게 될까요? 박정환 구단과 천여우의 구단의 중앙전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자, 박정환 구단과 천여우의 구단의 주장전, 자, 승부처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붙여간 수. 네, 현재 대국의 마지막 수인데요. 이 수가 우변으로는 흙이 받는다면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효율적으로 이 두 점을 살리고 나서 계속 중앙에 대한 어떤 공격을 엿보기 위해 붙여갔습니다. 흙도 받는 방법은 이제 이쪽 있는 수가 일단 일감이고요. 받지 않는다면 여기 단수를 쳤을 때 이쪽 단수 치고 끊는 것과 우변이 닫히는 것이 맞보기라서 흙이 곤란하거든요. 흙도 받긴 받아야죠. 네, 이렇게 이어서 받는다면 좀 한 수 한 수가 어렵습니다. 지금 백도 아래쪽에 약점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이쪽 끊어지면 백도 이제 전체가 다 잡힐 수 있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네. 공격이 그렇게 크게 들을 것 같지는 않네요. 음, 그렇다면 바둑은 미세해지는데요. 네. 생각보다 후계돌이 탄력이 꽤 풍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 선수의 이쪽 젖히고 붙이는 수. 천정일 선수의 어떤 타개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한 수 한 수가 나왔죠. 네. 거기를 단수를 쳤다는 것은 이제는 이쪽으로 둘 수도 있겠네요. 원래는 여기 백이 있는 것이 선수로 당하는 것이 조금 이제 중앙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상황이라면 이쪽이 정수일 것 같기도 합니다. 변에 차이점이 있나요? 그냥 꽉 이어도 어차피 집은 지금 백이 상관이 받아야 한다면 이쪽에 있는 것이 집으로는 좀 낫겠죠.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젖혀서 네. 이쪽을 늘 때에도 흑돌이 여기 있는 게 낫고요. 아, 보겠습니다. 지금 둘 다 가능하긴 가능합니다. 네. 그래도 조금이나마 중앙을 중시한다면 꽉 이을 아, 테고요. 네. 네. 지금 중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백이 나중에 기분 좋은 끝내기가 남았죠. 앞서 말씀드린 이쪽을 젖히고 지금 이쪽으로 차단할 수는 없거든요. 차단했을 때는 여기를 젖히면 지금 여기 단수 치고 끊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쪽을 끊어야 되는데 있고 이렇게 있는 걸 선수하고 받을 때 이쪽을 이으면 흙이 잡혔어요. 네. 그럼 이제 이쪽을 젖히면 흙은 뒤로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기를 늘면 흙이 손을 못 빼나요? 다음에 나가는 수가 있죠. 단수를 아래로 친다면요? 그때 여기를 나가고요. 아, 끊을 수가요. 네. 자충이 되네요. 그럼에도 천여일 선수가 지금은 중앙 쪽이 워낙 급하니까 일단 중앙 쪽에 좀 더 힘을 보탰습니다. 네. 중앙 힘에 따라서 또 한 줄이라도 더 견제를 해 갈 수가 있다면 그 집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천여회보다는 중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엔 박정환 선수가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가네요.
지금 이쪽을 지키면 천여유 선수가 이걸 딱 틀어 막았을 때 중앙은 정말 환상적으로 흑이 처리를 했죠. 네. 이쪽은 이쪽대로 끊어서 젖히고 이쪽까지 다 밀어붙인 다음에 백의 찌름수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흑이 손이 돌아왔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박정환 구단이 이쪽을 지키지 않고 젖혀서 버텼습니다. 지금 상황이 서로 한 번씩 버티고 있는데 백이 좋은 듯 보였지만 천야회 선수 중앙 타개가 워낙 눈부셔서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좀 봐야 정확한 형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이쪽을 이었을 때 천야회 구단이 그냥 쉽게 연결할 생각일까요? 쉽게 연결한다면 이런 부분을 선수하고 이제 이쪽에 흑이 손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이제 끊어가는 것까지 노리는 변화가 있는데 이건 정말 너무 어렵네요. 이곳을 끊어가면 단수를 치면 한 점은 잡지만 그 한 점을 희생타로 다시 돌파해 나가면 이건 백이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백은 다른 수단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잘 보이진 않아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느낌은 백이 걸렸거든요. 여기를 끊으면 이쪽을 하나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렇게 단수 치면 이 한 점이 잡힙니다. 네. 이 한 점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면 그때 이쪽으로 돌리는 수법은 있지만 여기서 양단수를 치면 딸 때 이쪽을 따면 안에 다 지금 가둬져서 잡혔죠. 지금 중앙에서의 천야회 선수 눈부신 타계에 박정환 선수가 좀 호되게 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지금 별다른 수법이 보이진 않네요. 아, 이러고 뒤를요. 글쎄요, 정말 냉정한 선택이라고 해야 할지. 이렇게 되면 백이 망했죠. 지금 흑이 여기를 젖혀가는데 결국 이곳을 붙이고 끊어서 그것도 백이 계속 뭐 몸집을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4점을 포기했습니다. 네. 원래 형세가 백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것에 기대를 걸어봅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백이 망했습니다. 신경 쓰이는 것이 이 백 넉점이 잡혔다는 건데요. 게다가 지금은 천야회 선수가 만약 한 수를 더 뜬다면 지금 여기 마늘모를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귀의 백돌도 온전하진 않네요. 네. 이쪽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에 귀를 내려서도 네. 이쪽을 붙이면 잡히는 궁도죠. 당장은 이곳을 둘 때 백이 받는 다음에 이미 집으로 득이고요. 백이 역끝내기 들어오는 게 워낙 크니까 만족할 수 있고 네. 이 장면에서 백이 이렇게 이어서 버티기에는 지금 하나 늘어두고 여기를 찔러 들어가면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여전히 여기 끊는 것은 단수가 선수라서 없어요. 그런데 천야회 선수가 이제는 확실히 우세를 의식하나요? 근데 이거는 네. 흐름으로 봤을 때는 네. 이건 갑자기 백이 너무 크게 당해서 천야회 선수 쪽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앙도
어느 정도 경계를 좀 줄여냈고 100 넉점도 잡았고요. 아니, 이건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아까 이쪽에서 저희가 한 32집 정도 나면 네. 바둑이 미세하다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12, 14, 16, 20, 26, 30, 한 35집 정도 났을까요? 근데 여기가 지금 흙이 10집이 넘게 불었습니다. 네, 이거는 박지원 구단이 힘들 것 같네요. 자, 그 자리도 흑의 선수로 끝내기를 합니다. 이제 여전히 사석은 3개 차이인데요. 백이 네. 이제 받았을 때 흑이 이쪽 부분 어딘가 지킨다고 보고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2, 20, 30, 46, 47, 48, 50, 60, 흑집이 한 88집까지 불어났어요. 아, 네. 자, 흑집은 아까보다 16집이 더 불어났고요. 백집은 지금 많이 쳐줘야 한 75집 정도입니다. 네, 지금은 박정환 구단이 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박정환 구단의 최근 컨디션과 저력이 있으니까 한번 믿고 기다려 보고요. 박정환 구단이 정말 만약에 오늘 패하게 된다면 네. 6월 3일 이후 이어오던 21연승이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아래쪽에 백이 젖혀가서 차단을 노리는 것도 이제는 중앙이 너무 두터워져서 안 되나요? 이쪽을요. 네. 늘었을 때 여기서까지는 공격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뒤에 이 3점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든다면 여기를 둘 때 흙이 여기를 잇고 여기까지 다 버티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백도 이제 이런 곳이 선수고 이런 곳이 선수라면 잡으러 갈 수가 있죠. 네. 근데 흙은 3점을 포기하고 이곳은 6집이니까 사실 6집이라면 여기도 6집이 넘고 여기도 6집이 넘어요. 3점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입니다. 네. 그럼해도 제가 보지 못한 어떤 수를 박정환 구단이 보고 있길 바라봅니다. 자, 중앙이 너무 좁아졌는데요. 네, 잘 보이진 않죠. 딱 이제 박정환 구단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그곳에서 흑도를 잡을 수 있다면 바둑은 역전인데 잘 보이진 않고요. 끝내기 수단이 있나요? 자, 흑이 빈삼각으로 차단을 했을 때 이제 박정환 구단의 승부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를 젖히고 막을 때 여기를 이어서 네. 다음 여기 젖히면 수가 나잖아요. 그러면 흑은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받거나
그때 여기 하나 이어졌으니까 좀 더 진맛은 고약해졌고 그때 이쪽 끊는 걸 통해서 뭔가를 시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 승부수이자 일단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흑의 입장에선 좀 까끌할 수 있어요. 자, 이제는 반대로 박정원 구단이 상대를 좀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침수에 대해서 흑이 넘겨준다면 그건 그 자체로 차이가 크고요. 아까 저희가 개가를 해 보았을 때 그 하변 쪽 흑 모양이 무사하다면 한 13집 정도 차이가 났었죠. 근데 여기 넘어간다면 그건 단번에 역전입니다. 아, 네. 천념의 선수가 맞고 여기를 뒀을 때 흑이 지금 이쪽이나 이쪽으로 받아야 돼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아래쪽 흑도를 엮어갈 수 있다면 네, 그렇다면 역전입니다. 일단 뭐 그럴듯해 보여요. 일단 여기를 둘 때 흑이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만약 있는다면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를 두고 끊고 다 필연이죠. 네. 이러고 딱 틀어 막으면 잡혔죠. 그러면 백이 끊었을 때 흙이 한 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몸통 쪽을 잡는다면요? 이 자세였고요. 네. 여기서요. 네. 어차피 밀면 잡혔죠. 아, 위에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포위가 됐군요. 네, 지금 나가도 이렇게 단수 치고 딸 수밖에 없을 때 틀어 막으면 쉽게 잡혔습니다. 네. 일단 박정환 선수의 수법이 그럴듯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려워질 수 있는 변화가 네, 이 수는 비슷해요. 여기 단수 치는 게 있으니까 네. 이렇게 끊어서 받아야 되고 그때 이어서 선수 교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를 이을 때 흙이 받지 않으면 그 변화가 어려워질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받기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도 박정환 선수가 뭔가를 찾아냈습니다. 아, 이 좁은 곳에서 또 만들어 가네요. 이제는 정말 판이 정리가 됐다고 봤었는데요. 정말 귀신같이 찾아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봐야겠지만 어려운 수익기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귀신이네요. 아쉬운 것은 이제 박정환 구단도 방금 전에 그 진행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이 교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자체로 이 2점까지 잡을 수 있다면 참 좋은데 네. 지금 거기까지는 제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수가 메워지기 전에 먼저요. 자, 굿으로 우선 아래 막는 게 보이고요. 흙이 아래쪽을 연결해 간다면 중앙의 약점을 노리는 건가요? 지금 이수 일단 제가 보지 못한 뭔가이긴 합니다. 네. 흑이 여기 약점이 있죠. 그리고 백이 여기 교환을 시켜놓지 않았기 때문에 백수가 두 수가 아니라 네 수입니다. 그럼 네. 여길 끊어갔을 때 흑도 좀 괴롭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흑이 여기를 그냥 이으면
지금 여기가 선수고 여기가 선수고 여기가 선수라면 이 형태는 이 교환 없이도 틀어막는 게 가능해집니다. 네. 더 크게 잡는데요. 그럼 이제 흙이 버티는 수가 이 찝는 수가 유일해요. 네. 찝는 수에 대해서 박정원 선수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지 느낌은 글쎄요. 네, 찝어갔고요. 굉장히 어려운 수읽기를 해야 되네요. 네,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잇고 여기를 두고 단수 칠 때 뒤로 환격으로 잡을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이 상황에서 이쪽 봉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냥 흙 5점만, 아래 5점만 잡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일단 그런 듯 보입니다. 네, 또 한 번의 박정환 선수의 귀신 같은 솜씨를 기대해 보죠. 네, 두는 손길은 뭔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나갔을 때 수순을 잘 조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렵습니다. 네, 아슬아슬하긴 한데 평범한 수법으로는 잡기 어렵습니다. 결국 네. 이제 이러고 뒤로 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 흙이 버티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백이 중앙 있는 교환까지 다 해놨거든요. 네, 원래는 박정환 선수가 여기 있고 여기 끊고 여기 단수 치는 걸 토대로 이쪽으로 틀어막기 위해 뭔가 이런 수가 통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교환이 지금 돼 있죠.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아까와 동일한 수법으로는 아래쪽의 흑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버텼을 때, 네, 여기서, 네, 뭐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박정환 선수가 뭔가 만들어 놓고 네, 여기를 붙이고 여기 이은 건 실수 아닐까요? 먼저 여기 이었다면 흙이 못 있는 듯 보였었거든요. 그냥 이었을 때 여기 이었다면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있는 게 선수고 네, 있기 전에 이제 먼저 이쪽을 끊어가 볼까요? 끊고 이렇게 두고 잇고 끊고 다 필연이죠. 그 다음에 단수 쳤다면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습니다. 네. 그때 이쪽 끊는 게 싫었을까요? 이런 부분은 봐야겠군요. 아, 그럼 여기 나가게 되고 찝어서 끊게 됩니다. 지금 흑돌이 여기 없는 상황입니다. 네. 보시기 굉장히 복잡하실 네. 수도 있을 것 지금 같은데요. 박정원 구단이 이 진행이 한 수 부족이라고 보고 실전의 진행을 찾아보다가 다른 진행을 찾아보다가 어차피 안 되는 그림일까요?
아까 그 상황에서 여기를 이어주지 않고 전체를 끊으러 가서 버티는 것도 있었네요. 놓친 수순이 있었군요. 그러면 처음부터 흑 5점은 애초에 잡을 수 없었던 거였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복잡한 곳이라 좀 더 변화를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정원 구단의 이 마지막 흔들기가 지금 실패로 끝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어려운 자리긴 했었습니다만 자, 별다른 수순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박정원 구단이 돌을 거두었습니다. 천여우의 구단 흑불괴승을 거두었습니다. 박정원 구단의 연승이 여기서 끝나네요. 자, 박정원 구단 끝까지 잘 싸웠고요. 이 중앙에서의 두 기사의 수익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박정원 구단과 천여우의 구단의 대결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에는 박여운 구단과 판일러 6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여운 구단과 판일러 6단의 대국입니다. 네, 이 대국은 초반에 박영훈 구단이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지금 중반을 맞이한 상황인데요. 중반에 이제 판일러 선수가 워낙 형세가 좋지 않다 보니까 좌하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고요. 판은 백이 계속해서 뭐 주도하고는 있습니다만 바둑은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네. 지금 바둑은 이 바둑을 보고 있는데 계속 박정환 구단의 그 바둑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네. 그 박정환 구단이 현재 21연승을 기록 중이었잖아요. 아쉽습니다. 천여우의 구단이 박정원 구단에게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21연승이) 박정환 구단의 개인 최다 연승 아닌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역대 한국 1인자의 연승을 보면 예전에 이제 한국의 60년대 70년대 이때 한국 바둑계를 평정했던 김인국수가 40연승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호 구단이 신예 시절에, 신예이긴 하지만 이미 정상급이긴 했죠. 그때 41연승을 기록한 적이 있고요. 근데 네. 이 41연승 기록은 나중에 정정됐죠. 원래는 공식 기록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세계대회를 집계하지 않아서 공식 기록에다가 나중에 과거이긴 하지만 이제 새롭게 적용된 룰을 바탕으로 이제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당시의 공식 기록으로 이창호 구단이 41연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또 신예기사 시절에 32연승을 기록을 한 적이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역대 1인자들의 어떤 연승을 이어가는 박정환 구단의 폭풍 질주가 이어졌었는데 네. 아쉽게 오늘 그 연승 기록이 멈췄습니다. 이 숫자로만 따지면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요. 사실 상대했던 기사들은 정말 다 세계의 초인류 기사들이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는 예선 대국도 많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이세돌 구단의 32연승에는 예선 대국이 좀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이창호 구단이나 혹은 예전에 김인국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때 강자들을 많이 상대를 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의 연승은 2000년 초부터 이어진 연승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세돌 구단은 뭐 시드를 받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예선을 많이 대구했었죠. 뭐 그렇다고 해도 32연승은 네. 뭐 어마어마한 기록이고요. 모든 그 기록들이 다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정환 선수의 21연승 사이에는 커제도 있었고 탄샤오 저우르이양 또 터자시 탕웨이싱 세계 챔피언 출신들이 즐비했었는데 그래서 더욱더 이 기록이 가치가 있었는데 오늘 아쉽게 천야오의 선수에게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
비록 승패로 나뉘어서 연승은 끊어지게 되었지만요. 오늘 박정원 구단이 보여준 내용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계산하기 복잡한 중앙 경영 바둑을 보여주면서요. 지금 오늘 박정환 선수는 패하긴 했지만 그 외에 신민준 선수, 이동훈 선수, 김지석 선수가 지금 승전보를 전해왔거든요. 네. 오늘 총 6명이 참가를 했는데 신민준 선수는 시에커, 중국의 잘 나가는 신예 기사입니다. 지금 몽백카페 세계대회 4강까지 진격해 있는 중국이 자랑하는 신예 병기죠. 그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김지석 선수가 속기로 나와서 이제 구링이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동훈 선수가 조금은 생소한 천하오신 선수를 맞아서 승리를 네. 거두었습니다. 네, 지금 바둑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박영훈 구단이 이쪽에 좋은 형태를 바탕으로 또 중앙의 벽을 바탕으로 급소를 찔러 들어가서 위아래 흑도를 노리는 상황입니다. 네, 판일러 선수가 지금 뭐 타겟 급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는 뭐 형세의 균형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이 선수가 특히 분리할 때 버티는 힘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이 판율러 6단이 김지석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을 당시에 정말 다 끝났다고 방심할 때 판율러 6단이 뭔가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 끈적끈적한 면이 있어요. 네. 자, 오늘 바둑도 박영 구단이 초반부터 손쉽게 이끌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마무리 슛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바둑 지금 중반 이후에는 판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초반에 우변 변화를 보면요. 네. 박영훈 구단이 둔 건지 바둑의 신이 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의 어떤 감명 깊은 그런 초반 운영을 보여주었고 네. 그 초반에 대우세를 바탕으로 지금 형세를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판일러 선수도 역시 그 버티기에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 선수답게 네. 가장 상대가 싫어할 만한 길로 지금 계속 찔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초반에 보여줬던 박영 구단의 일련의 수순들은 좀 책에 실려도 될 것 같아요. 다시 지금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일단 이곳에서 실리를 많이 빼앗겼죠. 백이 이곳이 한 30집은 기대하다가 한 20집은 날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과연 두터움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압박이 가능할지 그걸 봐야 되고요. 아직 이 흑돌도 뭐 완벽한 형태는 아니고 이쪽은 뭐 말 그대로 미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꼬부려 가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에게 삶을 강요시키고 있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101점을 끊어서 잡는다면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제압하는 순간에 흑이 안에서 살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뭐 백이 끝까지 버틴다면 패가 되지만 그건 이제 백도 약간 부담스러운 패가 돼서 네. 뭐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패라고 말씀드린 게 2패인데 2패는 일단 늘어진 패입니다. 네. 백이 한 수로 또 해소가 안 되네요. 네, 꽤 늘어진 패가 되죠. 그래서 2패를 하긴 어렵고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에는 아마도 이제 박영훈 선수도 이쯤에서 이곳으로 양보를 하고 뭐 이 정도로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이미 기분이 좋고 게다가 이쪽이나 이쪽이 다 선수라서 이 위쪽에도 흑의 사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네. 그래서 판일러 선수도 웬만하면 이렇게 사는 것은 좀 피하고 싶은 형태입니다. 자, 중앙으로 흑이 진출하는 것은 몇 발자국 못 나갈 것 같은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모형을 얼마나 탄력적인 형태를 만드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흑이 뭐 간신히 2집 정도 내고 막 산다고 해도
백이 그 과정에서 이쪽 저쪽 얻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만 돼도 박영구단은 우세해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흙이 집이 많지가 않거든요. 앞서도 우아 쪽에 집을 세워 보았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계산상은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30집이 좀 강합니다. 흙집은 한 35에 이쪽에 이제 살리는데 뭐 2집이라면 2집 플러스, 3집 나면 3집 플러스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35집 강에 뭐 이쪽에 약간의 발전성이 있다고 보고요. 100이 이쪽이 최하 한 6집, 7집은 봐줄 수 있겠죠. 12, 13, 14, 15, 16집, 20, 30, 100도 35집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판이너 선수가 이쪽에서 100 모양을 전부 깨고 나서 싸우는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흙이 좀 더 집으로 버텨야 됩니다. 그만큼 박영구단 여유가 있고요. 이 공격에 너무 목숨 걸지 않아도 되겠군요. 근데 이제 네.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또 판일러 선수의 장기이기 때문에 아, 이제부터 흙의 버팀은 굉장히 매서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벌써 매서운데요. 지금 이쪽에 단수 치고 이렇게 두어서 이쪽을 끊는 것은 흙도 여유 있게 한 집을 내면서 살게 되고 이렇게 끊는 것은 이제는 백도 모든 걸 내던져야 되는 이 폐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 백도 이제 이쪽을 받는 것이 일감이라면 뭐 예를 든다면 흙이 이곳을 들여다보고 날일자로 째고 나오면 네. 이제 이 백돌에 대한 반격이 되겠죠. 물론 이 부분으로 빠져나갈 구석이 많기 때문에 백이 잡힌다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까 이곳에서 그랬듯이 불리한 판일러 선수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굉장히 잘 아는 선수입니다. 네. 중앙을 보강을 했고요. 네, 일단 그쪽 가르고 나오죠. 흙도 곳곳에 약점이 많죠. 사실 뭐 이쪽 흙도 뭐 끊어지는 것은 많은데 지금 자신의 약점을 돌볼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판일러 선수가 정말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 차단을 시켜서 상대에게도 부담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지금 짜냈어요? 백돌은 괜찮은 건가요? 지금 일단 백이 여기를 흙이 지키는 순간 잡히겠죠. 한 번 더 갈수하면 잡히는데 이 흑돌 사화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렇게 된다면 살 수가 없다는. 네, 이 흙 살리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흙도 들여다볼 때 이쪽으로 밀어야 되고 지금 이 계간은 백이 이겼다는 게 박영훈 구단 생각입니다. 아, 네. 그럼 흙이 받아줬을 때 백이 따내고 흙이 받는 이 교환이 백에게 어떤 작용이 되나요? 중앙에서 힘이 달라지나요? 일단 여기 나가는 뒷맛을 없앴죠. 좀 찜찜한 구석을 없앴고 네. 실전에도 받았네요. 네. 그리고 이쪽 약점을 찔러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곳은 분명 좋은 작용을 하죠.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끊어갈 때에도 원래는 이쪽을 나가고 흙돌이 여기 있을 때는 따내고 호구 치는 게 있었는데 사라졌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좀 보탬이 됩니다.
네, 순간 이쪽을 둬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들여다보는 것도 있고 그냥 여기를 막고 아예 그냥 바로 다 잡으러 가도 박용 구단이 이것도 있다라고 외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두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무식한 수법으로 잡으러 가도 워낙 단단하게 네. 포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쉽지가 않군요. 지금 여기 늘어도 이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선수인데 그 정도로요. 네. 날짜 가면 여길 찌르고 그냥 이렇게 쉽게 쉽게 두면 이건 뭐 살 수가 없죠. 아, 네. 그리고 밀어가면 여기를 가서 젖히는 건 선수지만 그 뒤가 없습니다. 네. 이것도 쉽지 않죠. 이건 잡혔죠. 박영 구단이 지금 따내는 게 선수라고 확신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쪽 확실한 선수로 백도를 두텁게 만드니까 이제는 백의 타개가 훨씬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맘껏 휘둘러도 될 것 같아요. 네. 마음껏 휘두르네요. 자, 판율러 6단. 자, 지금 8승 8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장전에는 13번 등판을 해서 5승 8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속기전에는 2판 등판해서 2승을 거두고 있네요. 네, 현재 중국 랭킹 12위의 강호입니다. 자, 오늘 이 한국 기사들이 상대한 기사들이 천하오신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50% 혹은 50%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강자들입니다. 오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차단에 성공을 했나요? 지금 여기 끊을 때 이곳을 단수 치고 이쪽을 단수 쳤죠. 그래서 네. 끊고 아래쪽은 빵따냄을 했지만 결국 이곳을 젖힌다면 지금도 이 빵따냄의 선수 교환이 효과를 거두고 있죠. 흑은 4점을 살리려면 하나 끊어두고 단수를 쳐야 되니까 네. 나가면요. 이쪽 젖히면 백이 살았습니다. 백이 살았다는 것? 반대로 흑은 잡혔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러고 지금 꼭 그렇지는 않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과정에서 흑도 여기 돌이 온다면 네. 이쪽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내려서는 것도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쪽을 끼워 있고 아래쪽을 내려서면 살긴 살았죠. 서로 선다면 개가는 지금 여기는 끊어지지 않죠. 네. 늘어야 되고요. 거의 필연입니다. 이렇게 네. 될 것 같아요. 이쪽을 두나요? 느낌은 이 정도면 백이 꽤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금 좌하기 쪽의 백 모양을 지우러 가서 시작된 싸움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흑이 뭐 크게 얻은 것은 없고 백이 얻은 것은 이제 상변 쪽에 백의 모양이 조금 불어났죠. 네. 그리고 애초에 흑의 집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서 이 정도라면 네, 박영호 선수가 좋습니다. 백은 워낙 두터웠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더 매섭게 공격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형사를 의식해서 그래도 비교적 조용하게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방금 전 같은 상황에서 만약 백이 바둑이 불리하다면 네. 이쪽을 끊는 게 아니라 이쪽을 내려서 아예 그냥 변화의 여지가 많은 하변 쪽으로 탈출하면서 타개를 하러 갔겠죠.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바둑이 좋다 보니까 여기 끊어서 타협이 되는 길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를 끊는 순간 지금 실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부 필연입니다. 네. 이건 뭐 두 선수 정도면 정말 30초도 안 걸릴 거예요. 수수는 길지만 네. 살고 다음에 이제 여기 선수하고 뭐 이쪽 간신히 흙이 살고 네. 다 필연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꽤 백이 여유가 있는 형세라고 느꼈기 때문에 박영훈 구단 이 형세 판단의 대가가 네. 이 선택을 한 거죠. 오늘 박영훈 구단은 정말 잘 두네요. 뭐 원래도 잘 두는 선수입니다만 오늘은 그 이상으로 좋은 내용 보여줍니다. 네.
정말 초반에는 화려한 행마를 보여주었고요. 이 중반 전투에서는 깔끔한 행마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러고 상변을 넓게 키워갔습니다. 이 정도로 계산이 충분하다는 뜻일 테고요. 네, 반면으로도 백이 좋아 보입니다. 네, 박영 구단 100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박영 구단과 판일러 6단의 대우까지 봤습니다. 오늘 박영 구단 보여준 내용 정말 명국이었습니다. 네, 일단 초반에 박영호 구단의 날렵한 행마와 그와 동시에 상대의 모양을 찔러 들어가는 잽 이런 부분에서 평소에 박영호 구단의 그 긴 호흡과는 다른 흐름이었지만 거기서 보여주는 박영호 구단의 수법은 굉장히 정확했고요. 네. 정말 감탄했습니다. 박영호 구단 오늘 대국은 정말 명국 중의 명국입니다. 네, 박영 구단이 지금까지는 중국 갑조리그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오늘 바둑을 보니까요.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영호 구단 앞으로 기대를 하고요. 오늘 박정환 구단의 그 21연승이 끝이 나는 조금 아쉬운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한국 선수들은 전반적으로 오늘 활약을 했던 하루입니다. 네, 안성준 선수는 지금 룽이 선수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한 판의 대국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한국 선수들이 선전한 17라운드였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18라운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